카카오뱅크 고평가 매도 리포트. 고평가 비싸긴 했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오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샀어야 되는 건데.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카카오뱅크 샀어야 되는 건데. 나 진짜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부터 일단 들어보세요. 카카오뱅크 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머니방위대 천수루 이기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제 스승님 여의도 만수르 이승용 기자님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만수르입니다. 네, 스승님 저번에 저희가 이제 주린이 구조대 컨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진짜 구조로 들어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번에 촬영을 할 때는 한 8만 원, 2천 원대 이때였는데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뻔했습니다. 가석방이 된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주가 부양까지는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죠. 그 안 좋은 와중에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거 보면서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렇죠. 준비한 얘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연일 폭락장 속에서도 나홀로 상승하면서 시총 무려 10위권 안에 안착한 카카오뱅크가 오늘 얘기할 주제입니다. 카뱅하면 사실 청약 당시부터 고평가 논란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재평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오늘 정확한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폭락장에도 살아남은 카뱅, 재평가 시작되나? 입니다. 카카오뱅크 주가 추이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폭이 얼마나 되죠? 네, 카뱅 주가를 살펴보기 전에 장기간 하락을 겪었던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3,280.38까지 상승했던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거듭한 끝에 20일 3,060.51까지 하락했습니다. 23일 잠깐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8월 초에 비하면 상당히 모자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코스피가 좀 부진했던 이유에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나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부진이 좀 유독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보면 시총 1, 2위를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죠. 국민주 삼성전자는 4일 82,900원에서 20일 72,700원까지 무려 12.3%나 떨어졌고, SK하이닉스도 121,000원에서 102,500원으로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도 20만 5천에서 20만 1,500원으로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23일 코스피 지수와 함께 이런 우량주들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역시 8월 초 그 수준을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네, 카카오뱅크는 아시겠지만 6일 상장을 하고 지금까지 좀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6일 시초가는 53,700원이었는데 지금 19일 92,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그 뒤에 20일 그리고 23일 주가가 소폭 하락해서 89,800원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67%나 시초가 대비 오르는 수치고요. 한때는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8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라고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주, 기술주 이렇게 부분별로 다 다른데 금융주가 오른 건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라는 법은 없고, 2차 전지주들은 살짝 반등을 하기도 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융주가 대부분 하락할 때 카뱅은 유일하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카뱅 전에 금융 대장주였던 KB금융지주를 보면 4일 52,700원에서 20일 58,800원으로, 그다음에 2위 신한지주 역시 39,050원에서 37,1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역시 3에서 5% 수준으로 하락을 거듭했는데 카뱅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야, 시초가 대비 67%면 나도 좀 데려가지. 저도. 상장 첫날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금융 대장주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KB금융이 이제 그 전까지 대장주였는데 한 시총이 한 20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금융부 기자 입장이고 그중에 은행을 주로 담당하는데, 은행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카뱅의 현재 주가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그 정도예요. 카뱅의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1,159억 원을 냈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숫자에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근데 뚜렷한 성장세와는 별개로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거든요. 상반기에 실적 1등을 했던 KB금융을 보면
2조 4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거뒀고 신한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위, 4위인 하나금융, 우리금융도 순이익이 각각 1조 7천억 원대, 1조 4천억 원대에 달하는데 이거는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죠. 은행의 수익이 기본이 되는 여신액을 놓고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카뱅이 아무리 지금 빠른 속도로 고객을 늘려나가고 있고 여신도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여신의 규모가 가장 작은 하나은행에 비해서도 지금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카뱅이 23조 원 수준인데 하나은행은 249조 원, 약 250조 원 가까이 되니까 수익에 기반이 되는 대출 규모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고평가 논란이 그치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어쨌든 주가랑 실적을 뭐 이제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여신액이 이렇게 한 번에 늘어나고 있으니 나중에는 점유율이나 이런 거를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은행업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이제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산업,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규제가 엄청 까다롭게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절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은. 예. 자기 자본 비율, 예대율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을 마음대로 쉽게 늘리는 게 불가능한 구조죠. 결국 단순한 은행으로서는 네. 그 카카오뱅크가 가지는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도 엄청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중금리 대출 많이 늘려라 이런 간섭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은행 자체만으로 카뱅이 이 정도의 주가를 증명을 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현재 주가를 설명하려면 은행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상장 전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기보다 이제 1등 금융 플랫폼이다라는 거를 강조한 적이 있죠. 은행주와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죠. 카카오뱅크 대표의 말도 그렇고 그 현재의 주가 상승세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사실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잠깐 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내 다시 그거를 극복하고 반등하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게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점점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이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는데도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면 그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일까지 자료를 찾아보면 이제 외국인이 한 4,562억 원 정도 이제 샀단 말이에요, 순매수를. 그죠? 그 거래량도 686만 건으로 1위고요. 네,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순매수액이 100억에서 200억 원 규모인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 한 금융투자사에서 카카오뱅크의 목표가를 10만 1,000원으로 잡은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어요. 카카오뱅크의 목표가가 10만 원 이상을 기록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높다는 고평가 논란이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 이상 더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않을까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가입자 수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층들이 그 고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손익 분기점 달성 시기가 다른 스타트업보다 매우 빠르다. 카카오톡의 선점 효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금융 중개업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제 비교 대상으로는 중국 텐센트의 이제 위뱅크를 삼아서 이제 목표가를 설정했고요. 위뱅크 하면 그 슈퍼 유니콘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출범한 지도 몇 년이 안 됐고 상장한 지는 이제 채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네. 화제의 종목 중에 하나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봐야 할지 플랫폼으로 봐야 할지 이게 조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논쟁은 아무래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비금융 서비스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그렇게 융통 써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고객이 늘고 이제 대출금이 늘고 예수금이 늘고 하면 분명히 관리 감독도 강화될 거고
이제 토스뱅크가 출범을 준비하고 K뱅크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 뭐 그런 경쟁사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최근의 상승세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출범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상장한 것만으로도 예, 은행 산업에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카카오뱅크가 매기가 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작은 좋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어느 같아요. 정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매기 역할을 이제 일단은 하는 것 하긴 같아요. 했어요. 예, 하는 것 같아요.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매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오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또 재밌게 준비를 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천수루 여의도 만수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